내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투자해주는 펀드가 있다고? 궁금하신 분들 이번 영상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그리고 요즘 들어 부쩍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TDF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TDF를 풀었으면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고 해서 일정 시점, 보통 은퇴 시점에 맞추거든요. 그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나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전문가가 내 자금을 운용해주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은퇴까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방식이 달라지고 투자되는 자산이 달라진다고 보면 돼요. 은퇴 시점이 한참 남은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으로 공격적으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다가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같은 상품으로 서서히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생애 주기에 맞춰서 전문가가 투자를 해준다고?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은 적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이 엄청 크잖아요. 반대로 은퇴 시점이 다가온다면 기대되는 근로소득은 줄어들긴 하지만 이미 이때까지는 근로소득으로 투자한 금융자산이 꽤 클 거란 말이죠. 이러한 생애 주기를 감안해서 TDF는 특정 시점마다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이 이루어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자산으로 전환, 이런 걸 리밸런싱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은퇴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근로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공격적인 자산 배분은 초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포트폴리오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손실은 앞으로의 근로소득으로 견딜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TDF,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TDF는 생애 주기에 맞춘 자산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각 시점마다 최적의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은퇴라는 큰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위험이 리밸런싱의 최적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저처럼 금융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시장 변화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내 포트폴리오에 리밸런싱에 활용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저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TDF는 전문가가 내 생애 주기에 맞는 최적의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퇴직연금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퇴직연금 자산의 TDF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100%까지 TDF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TDF를 연금 상품에 넣게 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계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 투자를 할 경우에 납입금액 4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TDF의 수익률에다가 세액공제를 통한 혜택으로 최대 66만 원 정도를 추가 수익을 얻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상품도 단점이 있긴 하겠죠? 첫 번째가 현재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TDF는 해외에 있는 펀드를 편입해서 만드는 재간접 펀드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수료 차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입하고 운용하는 기간이 긴 이러한 TDF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실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수가 낮은 경우가 꽤 많으니까 수수료를 잘 파악해서 가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TDF는 내 소득 수준, 현재의 자산의 정도, 위험 부담 가능 정도, 이러한 개인이 갖는 요소들을 고려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본인이 현재 소득 수준이나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지 잘 파악해서 적절한 TDF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TDF는 그 배분된 투자 자산의 비중을 크게 바꾸지 않는 자산 배분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같이 막 눈 뜨고 나면은 막 바뀌는 그런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약간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TDF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TDF를 보다 보면은 뒤에 숫자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2015, 2020, 2030, 2080 무슨 치약 이름도 아니고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요거 보고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 출생 연도 플러스 예상 은퇴 연령을 더하면 이 타겟 데이트 숫자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1986년에 태어났거든요. 그 1986년 플러스 예상 은퇴 연령을 한 60세라고 했을 때 이 60을 더한다라고 하면 2046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5단위로 떨어지면 너무 좋긴 한데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진다면 내가 좀 더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숫자가 큰 펀드, 즉 2050. 근데 반대로 내가 좀 보수적이다 싶으면 숫자가 작은 펀드, 2040 펀드로 선택을 하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숫자가 작은 펀드를 선택하면 되겠고, 아직 은퇴 시점이 한참 남은 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은 숫자가 높은 펀드를 선택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TDF. 제 영상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높은 투자 수익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펀드의 다른 종류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복자뱅크의 복자였고요. 복부인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